국세청 유튜브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희의 이 케미가 살짝 어긋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독립선언 한 적 없습니다. 인적 공제의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어떤 공제가 될까요? 네, 이번에는 장애인 추가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가 아니고 네, 추가 공제지 않습니까? 추가 공제입니다. 네, 예,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 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면 네, 한 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 장애인 증명서하고 복지카드 사본 이 둘 중에 하나를 제출하시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오,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네. 자,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였죠? 자, 그것은요. 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3위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장애인 추가 공제 3위 국가유공자. 장애인 추가 공제에서 국가유공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나 네.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국가를 위해서 뭐 전투에 참여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공무 수행 중에 이제 신체적 상해를 입으셔서 맞습니다. 정상적인 근로 생활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증이나 네.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에서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2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장애인 추가 공제 2위. 장애가 있으신 58세 부모님. 기본 공제 대상자의 해당이 원래는 안 되죠. 나이 그렇죠. 요건으로 치면.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 요건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기본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애인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꼬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이제 나만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네네. 이렇게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자,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내가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추가 공제인데 그러면 이제 직계 존속에 대한 기본 공제도 형이 가져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0차이. 대학생 자녀 중에 이제 나이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장애인으로 이제 세법상 등록이 되어 있다면 네, 나이 요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이 요건 없죠. 그러면 자,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 24세 대학생 혹시 소득이 없다. 그러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네.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 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 원 합쳐서 350만 원의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위입니다. 2위입니다. 네. 마지막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가 남았죠. 자, 대망의 1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자, 이 부분을 진짜 많이 놓치셔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놓치시거든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지병에 의해서 치료를 요하고요. 네. 이로 인해서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진단서나 뭐 이런 것들 증명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진단서가 아니에요. 어떤 서류인가요? 네, 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 장애인 증명서는요, 이 의료기관에서 이 담당 의사나 혹은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를 해가지고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사실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매번 그럼 서류를 떼서 계속 매년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질문이 상당히 많죠. 자, 연구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지 않더라도 장애인 추가 공제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구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구로 체크가 되어 있고 기간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이 기간 동안에만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계속 쭉 받으려면 이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러면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만 장애인 추가 공제를 쭉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
이 연말정산 기간에 이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꼭 장애인 추가공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 1위까지 네.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네. 인적공제 마지막 시간 장애인 추가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진행됩니다. 해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 엄청 많죠. 네, 많기 때문에 저희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